요즘 보면 은퇴하면 평생 쉬면서 편하게 살겠지? 하고 생각했다가 막상 퇴직해보니 예상과 달라서 당황스러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사실 퇴직 전에는 근무 스트레스나 매일 똑같은 루틴에서 벗어나는 데만 집중하기 쉽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꼬박꼬박 야근까지 하면서 얻은 휴식의 시간, 게다가 안정된 공무원이라면 더더욱 그래도 이제 퇴직하면 편안하겠지 하는 기대가 크게 마련이죠. 그런데 막상 퇴직해보니 다음 날부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당혹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삶이었나? 라는 의문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내가 회사에 혹은 공무원 생활에 속해 있던 시간이 도리어 편했던 게 아닌가 하는 역설적인 생각까지 들게 되죠. 사실 은퇴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복잡한 업무와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싶다 라며 로망을 품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하지만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참 오묘해서 오랫동안 정해진 규칙과 역할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틀을 벗어나 버리면 자유가 기쁨이 되기보다 공허와 외로움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목에 나온 퇴직 첫 해부터 무너진 공무원 이야기 역시 그런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퇴직 전 달달한 꿈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의 준비가 없는 상태로 은퇴를 맞이하게 되고 이후에는 무기력과 우울감 같은 문제를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글에서는 은퇴가 생각만큼 행복의 정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짚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 의미 있는 세컨드 라이프를 살 수 있을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려 해요.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많이 겪는 3가지 유형의 사례도 들어볼까 합니다. 다들 저마다의 사정과 성격이 달라서 은퇴 후에도 겪는 문제나 해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퇴직 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미 퇴직하셨다면 나 혼자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1. 김 과장의 엇갈린 기대감 사례. 먼저 오랜 시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했던 김 과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 과장님은 학교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근무하셨죠. 어느덧 정년이 다가오면서 주변에서는 김 과장님은 퇴직하고 나면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지내겠네요. 이런 말들을 많이 했대요. 김 과장님 본인도 그래. 이제는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날 필요 없겠다. 해외여행 다니면서 자유롭게 살아야지. 하고 잔뜩 기대를 품었고요. 그런데 정작 퇴직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이 허무함이었답니다. 처음 일주일은 잠도 실컷 자고 보고 싶던 드라마나 영화를 몰아서 보면서 나름의 해방감을 즐겼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죠.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자 오늘은 뭘 해야 하지? 부터 막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주변 지인들은 아직 현직에서 일하거나 각자 또 다른 루트로 움직이기 바쁘니 정작 낮 시간대에 함께 놀거나 대화 나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 잡고 혼자 여행이라도 떠나려니 늘 직장에 종속되어 살던 습관 탓인지 오히려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결국 김 과장님은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아도 되는 건가? 라는 자책과 동시에 이러다가 사회에서 잊혀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셨다고 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퇴직자들이 겪는 전형적인 사례예요. 우리가 퇴직 전에 막연히 꿈꾸던 여유와 자유가 준비 없이 맞이하면 오히려 더 큰 공허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2. 박 부장님의 가족과의 갈등 사례. 다음은 대기업에 25년 근무하다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명태명예퇴직을 한 박 부장님 얘기인데요. 박 부장님은 그동안 회사 일에 올인하느라 집안일이나 자녀 교육 같은 부분은 대부분 배우자에게 맡겨왔어요. 그러다 보니 은퇴 후에는 이제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충분히 생기겠구나 하고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서 매일 집에 있다 보니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긴 거죠. 예를 들어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어 자기 생활이 있는데도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오래 붙어 있으니까 우리 아빠는 왜 갑자기 이래? 싶어 하고요. 부인은 부인대로 가정 내에서
자기만의 일상이 확립되어 있었는데 남편이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으니 오히려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간섭이 늘어난다거나 잔소리가 잦아진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박 부장님 본인도 처음에는 나도 회사에선 잘 나가던 사람인데 왜 가족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 걸까 하면서 섭섭함을 느꼈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삶의 대부분을 회사라는 조직에서 보내다가 갑자기 집안 일상에 훅 들어가니 서로 적응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결국 박 부장님은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새로 만들어 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주 3회 정도는 본인이 직접 요리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간단한 등산을 가거나 카페에 가서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게 됐죠. 물론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 퇴직 후 삶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3. 정 국장의 과감한 재취업 사례.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비교적 활동적이고 도전적인 스타일로 은퇴 후 새 길을 찾은 정 국장님이세요. 정 국장님은 50대 후반까지 교육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일찍이 하루라도 젊을 때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으셨대요. 그래서 퇴직하기 전부터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강의 플랫폼 등을 알아보며 교육 컨설팅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퇴직 후에는 그동안 쌓아온 행정 노하우와 교육 현장 경험을 살려 전국 학교나 교육 관련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컨설팅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쉽지 않았다고 해요. 기존에 다니던 곳에선 정 국장님이 잘 나가는 엘리트였지만 프리랜서로 나와 보니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서 내 이름값을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무료 세미나도 열어보면서 조금씩 입소문을 탔죠. 그 결과 점차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수입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었다고 해요. 정 국장님 사례에서 중요한 건 일단 내가 뭘 잘하고 뭐에 열정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그걸 어떻게 세상에 알릴 방법이 있는지 차근차근 준비해 두는 것이었어요. 은퇴 직후에야 뭐하지? 하고 찾아다니면 아무래도 어렵게 마련인데 정 국장님은 미리부터 구체적인 그림을 그렸던 거죠. 요새는 정 국장님처럼 퇴직 전에 나만의 IP지식 재산을 만들어두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기도 해요. 은퇴 후 삶, 어떻게 해야 더 잘 보낼 수 있을까? 위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퇴직 후 바로 찾아오는 역할 상실이 생각보다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는 것. 둘째,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다는 점. 셋째, 은퇴했다고 해서 삶을 멈출 수는 없으니 새로운 역할과 목표가 필요하다는 점이죠. 은퇴가 인생에서 결코 끝이 아니고 오히려 또 다른 시작임을 받아들여야 해요. 요즘은 60살, 70살, 심지어 80살까지도 멀쩡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대니까요. 그저 회사만 믿고 살다가는 조직을 떠난 순간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부터 자기 취미나 관심사,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다방면으로 만들어둬야 돼요. 이를테면 운동 모임이나 동호회를 찾는다든지 직업 외에 예술 문화나 봉사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무엇을 하면 즐거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치 않다면 지역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에서 배우는 것도 좋고요. 봉사단체에 가입해보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도 생기고 보람도 느낄 수 있어요. 제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면 그걸 발판 삼아 다시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은퇴가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지만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김 과장님, 박 부장님, 정 국장님 세 가지 사례를 봐도 준비와 적극적 변화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나에게 맞는 길을 찾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과 실패도 감수해야겠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전에는 몰랐던 또 다른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울함만 쌓이지만 뭐라도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이게 바로 내가 퇴직 후에 찾고 싶었던 삶이구나 하고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 올 거예요. 그러니 은퇴가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더라는 말을 듣더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퇴는 무언가를 내려놓고 멈추는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와 나만의 삶을 디자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고 사회 인식도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해서 지쳐 계시다면 퇴직 전후의 혼란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새로운 목표를 찾아봐야겠다고 가볍게 마음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결국 자신에게 맞는 리듬으로 살아갈 때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게 마련이잖아요. 회사라는 틀이 사라진 지금 나에게 맞는 템포를,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천천히 찾아보는 것도 꽤 괜찮은 도전일 겁니다. 부디 은퇴 후에도 삶이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내가 은퇴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